다만 실무적으로 상속하고 나서 바로 팔진 않을 테니까 한 1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지분 가치가 증가되면은 배당소득세는 다소 발생할 수도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상속인들 간의 재산 협의 분할이 완료가 되고 나서 이익 소각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건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그 연구연합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넣어보고 이거는 제가 생각할게요. 이거를 도식화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최근 유행하고 있는 거 하나 제가 공유를 좀 드릴게요. 이거는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넣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모 법인이 있어요. 그 아버지 법인이라고 모 법인이 있습니다. 모 법인이 있고 특정 법인, 즉 가족법인, 아들이 최대 주주인 가족법인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모 법인이 있고 아버지 법인이 있고 아들 법인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 설립을 합니다. 이 총 3개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모 법인은 아버지가 지분 50%, 어머니가 지분 50%였어요. 아버지 지분 가치가 30억인데 어머니 지분도 당연히 30억이겠죠. 5대5니까. 그러면은 총 60억의 지분 가치를 가진 법인일 거예요. 자, 어머니가 본인 지분 다시 30억 있는데 아버지가 본인 지분 6억을 어머니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럼 24억이 되고 36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 중에 어머니가 그 증여받은 6억을 바로 법인한테 넘기면서 6억을 받아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익 소각이랑 똑같죠. 구조가. 근데 그러면은 그 매입한 그러니까 그 모 법인 입장에서는 6억의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줘버려요. 그러면 비용 인정 6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모든 자산은 현금이든 건물이든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볼게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익 소각이랑 살짝 틀린 건데 생소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 법인이 있고 자녀 법인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데 30억이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지분 6억을 증여를 했고 그 아버지 지분은 24억이 되고 어머니 지분은 36억이 됐는데 어머니가 본인 받은 지분 6억을 모 법인에게 팔게 되면 6억의 캐시는 나가지만 모 법인은 6억의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되고 이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해버리면 그 즉시 6억이 100% 비용 인정이 되면서 20% 법인세 1억 2천을 세이브할 수 있는 절감 효과가 첫 번째로 발생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얼마나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60억에 6억이니까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10%의 지분. 이 10%의 지분을 매년 배당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에게 원래 썼어야 됐던 복지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쓰다가 모 법인이 좀 돈에 여유가 생겼어요. 이 지분을 6억에 되사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자기 지분, 자기 주식이 또 6억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익 소각을 했다고 쳐볼게요. 추후에 또 배우자가 남편한테 6억을 증여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남편은 원래 지분이 24억 36억에서 6억이 사라졌으니까 24억 30억 정도가 되겠죠. 비율로 치면. 배우자가 남편한테 또 6억을 증여해서 똑같은 행위를 또 했다고 쳐볼게요. 이게 최근에 OGA에서 컨설팅 기법으로 들고 와서 GF 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GF 신인들한테 이걸 알려드리고 이걸 하라고 하는 거 제가 봤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큰데 그 대신에 창은 안 맞다고 했을 때 방패라도 드려야겠다. 이걸 제가 한번 깨볼게요. 국세청에서 이거 가만히 볼까요? 이런 행위를 계속 하는 거. 이걸로 허용하게 되면 너무 이게 뭐랄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실 추진한 거죠.
직원들 복지를 하면서 회사도 이익 받고 직원도 이익 받고 하는데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서 법인의 자기 주식을 비용 처리하라고 만든 게 아니죠. 취지에 맞지 않게 이 제도를 쓰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것 같고, 두 번째, 법인이 6억을 출연을 하게 되면 100% 비용 인정을 받잖아요. 비용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익 소각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건데, 주식 6억을 출연하면서 6억의 비용 처리 받는 거를 엄청나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입장에서 야, 자기 주식 6억을 출연하는데 이게 100% 비용 인정이 돼 엄청나게 그걸 이펙트를 받으시는데, 저도 별로 이펙트 받을 게 없다고 생각되는 게, 현금을 출연해도 똑같은 거거든요. 6억 지분을 주나 현금 6억을 주나 법인 입장에서는 똑같이 비용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출연을 하게 되면 몇 프로는 적립을 해놔야 될까요? 20%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20%. 6억씩 몇 번만 하면 금방 6억이 묶이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있고. 실질로 볼게요. 실질로. 지금 국세청에서 거래 재구성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익 소각을 다 깨고 있는데, 결론만 보면은, 결과값만 놓고 보면은 법인 돈 6억 빠져나온 거고 자기 주식 6억이 소각된 건 결론은 똑같아요. 그 중간에 쿠션을 쳐가지고 법인세 1억 2천 환급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6억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회사 가지고 소각한 거랑 똑같다 보니까 실질은 이익 소각과 그 형태가 똑같다. 그래서 실질 과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대표님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해서 이익 소각을 많이 한다던데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보태가지고 좀 위험고지 하시고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기사들이 엄청나게 떠 있거든요. 몇 개만 캡처해서 보내주십시오. 세부조사가 지금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해서 이익 소각을 의뢰로 뺀다? 이건 거의 닭이 스스로 털을 뽑고 양념을 바르는 행위랑 똑같아요. 네.